선생님 반갑습니다. 동부산대학교 풍수명리복지과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이렇게 눌러주시면 동영상이 업로드 될 때 알려드리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로드된 동영상 받아볼 수 있어서 편리하시겠죠. 자, 우리 저번에 하병충 파해 원진 기문 이런 거 했죠. 그리고 이제 육친 들어갈 차례입니다. 육친. 육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오행의 생극, 상생과 상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계인데, 나를 기준으로, 그죠?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해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통변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친을 흔히들 통변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친 관계를 잘 활용하면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죠. 육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육친의 명칭, 생성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비경급제, 식신상관,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빠져 있네요.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육친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아까 일간을 기준으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다 이랬는데, 내가 극하고 내가 이기고 나를 극하고 또 나를 생해주고 내가 생하고 내하고 같은 오행이고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오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행에서 일어나는데 그 이전에 음양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거는 나랑 음양이 같으냐 나랑 음양이 다르냐 하는 기준에서 크게 벌어지는 차이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랑 음양이 같다는 그 전제는 내가 굳이 저쪽과 음양이 같기 때문에 저쪽을 고려할 필요 없이 내가 양이면 저쪽도 양이다 이러면 나는 양대로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가면 된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는 양태들이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일방적, 주관적인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저 상대를 봤을 때 나는 양인데 저쪽은 음이라든지 나는 음인데 저쪽이 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랑 다르다는 게 바로 전제가 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나와 다르다는 거에서 쌍방성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방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큰 틀에서 나와 음양이 같으냐 나와 음양이 다르냐를 구분을 하고, 그 뒤에 그런 중에서 내가 생해주는 것이냐 나랑 오행이 같은 것이냐 또 나를 생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극하는 것이냐 나를 극하는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다는 의미에서 순수라는 거죠. 자, 봅시다. 육친이란 사주에서 우리가 이걸 일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글자들의 음양오행적 상생상극 관계를 의미한다 이래놨네요. 그래서 우리가 육친을 십신 또는 십성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가 이 친인척 관계를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기육자를 쓰기도 합니다. 또 이 십성이나 십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간이 10개가 있잖아요. 그죠? 10개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하나의 글자, 갑을병정 무의경신인교 중에서 하나의 글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면 갑이 갑과의 관계, 갑이 을과의 관계,
갑이 병과의 관계, 쭉 가서 갑이 개과의 관계, 이러면 10가지가 나오죠. 이게 다 하나하나씩의 다 육친이 되고, 곧 그래서 이게 10개가 되니까 이게 십성이다. 십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일간이 목이라 하면 목과 목의 관계가 있겠죠. 또 목과 무슨 관계? 화의 관계. 목과 토의 관계, 목과 금의 관계, 목과 수의 관계. 이렇게 이제 각각 그 관계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관계들이 나랑 음양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들이 전제로 깔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관계들로 육친들이 나오고, 그렇게 된 것들이 우리가 인사와 물상으로 구분 지어져서 우리가 그 통변을 할 수 있는, 주론이라고 했는데 그죠? 예, 통변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우리가 판단한다, 누군가의 사주 명을 본다 할 때 육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걸 어떻게 통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야, 저 사람 잘 본다, 저 사람 별로다 하는 것들이 구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예. 자, 이 기준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위에 항상 올려놓고 이걸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데, 꼭 그 기준은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수가 와도 상관없고 금이 와도 상관없고 다 똑같죠. 우리가 일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 어차피 하나가 될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이라고 하면 갑목을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갑목을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갑목이다 하면 나랑 음양이 같은 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병이 있을 거고요, 여기 무가 있을 거고요, 여기 경이 있을 거고요, 여기 임이 있습니다, 그죠? 얘들은 나랑 음양이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생해주고 내가 극하고 뭐 나를 극하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 전에 벌써 이미 나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이고 감정적이다 는 베이스를 깔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음양이 다른 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을이 있고요, 정이 있고요, 기가 있고요, 신이 있고요, 개수가 있죠. 얘들은 나랑 어떤 관계다? 쌍방적이고 객관적이다 하는 게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나랑 오행이 같은가, 내가 극하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냐, 내가 극하는 오행이냐, 나를 극하는 오행이냐,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은 전부 생해주는 오행입니다, 그죠? 목 입장에서는 이 화가 나를 생해주는 입장이고, 이 화 입장에서는 토가 내가 생해주는 입장이고, 말 잘못했습니다. 토 입장에서는 그죠? 금이 내가 생해주는 입장이고, 그죠? 금 입장에서는 수가 내가 생해주는 입장이고, 이 수 입장에서는 목이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뒤집어 얘기를 하면 화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목이 되고, 그죠? 자, 이 토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화가 되는 거예요. 자, 금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는 게 토가 되고요, 수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는 게 금이 되고, 이 목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수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면, 그죠? 내 오른쪽에 있는 요는 내가 생해주는 글자고, 내 뒤에 있는 글자는 나를 생해주는 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내 바로 앞뒤는 생해주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칸 뒤로 넘어가면 극하는 관계가 나옵니다. 두 칸 앞도 마찬가지고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목극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앞에 두 칸은 내가 극하는 관계고, 그죠? 내 뒤에 두 칸은 금극목,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되더라, 그죠? 자, 이거를 이제 하나씩 물고 꼬리를 물듯이 설명을 하면, 자, 목극토 하면 이 목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 토다, 그죠? 그럼 내 앞에 두 칸은 내가 극하는 거다, 그죠? 자, 이 토 입장에서는 내 앞에 두 칸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다, 토극수, 그죠? 되죠? 자, 이 수 입장에서는 내 앞에 두 칸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다, 수극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이 화 입장에서는 내 앞에 두 칸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다, 화극금. 자, 이 금 입장에서는 내 앞에 두 칸은 내가 극하는 오행이다, 금극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디지우스 얘기를 하면 일간이 납니다. 그죠? 난데 내 뒤에 두 칸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다. 목을 극하는 오행은 금극목. 그죠? 자, 이 금 뒤에 두 칸은 이 금을 극하는 오행이 되죠. 화극금. 자, 이 화 뒤에 두 칸은 이 화를 극하는 수극화하는 수가 됩니다. 그죠? 이 수 뒤에 두 칸은 토극수 하면서 나를 극하는 오행이 되고요. 자, 이 토 뒤에 두 칸은 목극토로 나를 극하는 오행이다. 자, 이제 이러면 정리가 되죠.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내가 생해주고 내가 극하고, 자, 이 뒤에 두 칸은 나를 생해주고 나를 극하고 됩니까? 자, 요 관계가 이제 일단 성립이 된 겁니다. 자, 요게서 이제 육친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생각 그 의미가 머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딱 그려져야 됩니다. 자, 일단 한글로 적었습니다. 자, 요 정도는 나중에 한자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를 볼게요. 자, 비견급제. 자, 비견, 어깨를 나란히 했다. 어깨를 견주었다. 자, 어깨를 견주고 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나랑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도 같다. 자, 이 급제는요. 나랑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은 다르다. 자, 지금 얘가 편의상. 자, 요 앞에 나오는 이 글자들은 전부 나랑 음양이 같은 글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는 나랑 음양이 다른 글자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다. 근데 간목이다. 이러면 이 간목을 보게 되면 비견을 본 겁니다. 그죠? 나하고 오행이 같은 데다가 음양까지 같다. 그걸 비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을을 봤다고 하면 일단 나하고 어떻게 해요? 음양이 다르면서 오행은 같죠. 그래서 얘를 급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간목이 생해주는 글자예요. 생해주는 글자는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 음양이 같은 애는 병화, 음양이 다른 애는 정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간목이 극하는 애는 목극토죠. 그죠? 토인데 토는 무토, 기토가 있죠. 무토, 기토가 있는데 음양이 같은 애는 이 양의 토인 무토고, 음양이 다른 애는 양의 토인, 음의 토인 기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편제는 음양이 같고 정제는 음양이 다르다. 자, 요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하나씩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죠. 곧 익숙해집니다. 자, 우리 관은 뭡니까? 나를 극하는 글자입니다. 그죠? 나를 극하는 글자인데 음양이 같은 글자는 편, 음양이 다른 글자는 정.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음양이 같은 애는 재관인에서는 전부 앞에 편이 붙어 있고, 그죠? 음양이 다른 애는 재관인에 전부 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내가 간목이니까, 그죠? 나를 극하는 애는 금이죠. 그죠? 금금목 하니까. 근데, 양에 해당되는 애는 경금이 있고, 음에 해당되는 애는 신금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경금은, 간목일간에서 경금을 보게 되면 편관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간목일간에서 신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정관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간목일간인데 나를 생해주는 건 뭡니까? 수죠, 수. 수에는 어떻게 임수, 개수가 있습니다. 그죠? 임수는 양의 수, 개수는 음의 수. 자, 내가 나를 생해주는 애죠? 나를 생해주는 애인데 음양이 같은 애는 편인. 자, 임수가 되고요. 간목이니까. 나를 생해주는데 음양이 다른 애는 정인. 지금 내가 간목이기 때문에 정인은 개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차근차근 잘 되어야 됩니다. 이 육친이 어떻게 보면 명리 기초 이론의 한가운데 있다고 보면 되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명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죠. 내 자기 사주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그러니까 뭐 배우자, 자식, 또 뭐 형제, 또 뭐 부모님들, 그 다음에 친구들, 뭐 이렇게 생일을 받아 가지고 사주를 60갑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적고,
대운도 적고, 그래 놓고 난 뒤에, 이 육친을 원국에, 사주에다가 연간, 연지, 월간, 월지, 그 다음에 일지, 시간, 시지 다 적고, 대운에도 천간, 지지에다가 다 이렇게 육친 관계를 적어보는 버릇을 해야 돼요. 장담하건대 한 30개 정도만 하면 딱 감이 옵니다. 네. 빠른 사람은 10개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그렇게 봐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그런 걸 따질 필요 없이 딱 보는 순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처음엔 쉽지가 않죠. 용어 자체가 처음엔 낯설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용어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식신이라 했느냐? 왜 여기 상하의 상자에 관을 적었느냐? 벼슬관을 적었느냐? 여기는 왜 먹는 신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런 것들. 여기는 왜 급탈할 급자죠. 이게 죄를 급탈하는 애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고요. 제가 아까 음양이 같은 쪽은 편. 이거는 왜 편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의미죠. 치우칠 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편재. 이 정재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다. 여기서도 뭐 그렇게 적으면 될 건데 그죠? 그렇게 안 적고 좀 용어를 다르게 하고 이쪽에 재관인에서만 편과 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네요. 자, 우리 이제 비견 한번 봅시다. 비견. 비하자. 나랑 이 비유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나란히 하다, 비유하다, 비례하다, 비교하다 뭐 이렇게 적는 글자입니다. 그죠? 비하자. 나와 비교가 된다, 비례된다. 그러니까 나하고 오행이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죠? 나하고 오행이 똑같은 애는 비견과 급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목일 때 목을 보면 비견을 본 거예요. 그죠? 내가 화일 때 화를 보면 비견을 본 거고요. 내가 토일 때 토를 본 것도 비견을 본 거고, 내가 금일 때 금을 본 것도 비견을 본 거고, 내가 수일 때 수를 본 것도 비견입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다 우리가 같이 합쳐서 뭐라고요? 비급 이렇게 표현하죠. 비견과 급제. 아까 여기 비견 하면서 어깨견자가 있었고요. 여기는 급제, 재물제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앞에 거를 따가지고 비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급이라는 말은 일단 음양 구분 없이 나랑 오행이 같은 애.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음양이 구분이 되겠죠. 음양이 구분이 되면 나랑 음양이 같은 애는 비견, 음양이 다른 애는 급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나랑 음양이 같은 거, 그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자로 비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하자는 비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내하고 내가 일간이 되니까 내 사주는 내가 일간이 되겠죠. 그죠? 내 일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 중에 10개의 10천간 중에 반드시 하나입니다. 그죠? 이 세상 누구든 반드시 하나의 천간을 나로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내하고 똑같은 오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친으로 친인척 관계로 따지면 누가 될까요? 형제죠. 형제. 내하고 똑같은 오행이라는 형제고 또 친구들이 되는 거죠. 친구. 이게 이제 의미가 좀 더 확장되면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나를 같은 사람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은 동료일 수도 있지만 또 경쟁회사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있어요.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A라는 동네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슈퍼마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비견이 나타난 거죠. 비견이나 급제가 나타났다. 비급이 나타난 건데 이런 경우에는 동업자가 아니고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경쟁자가 되느냐 협력자가 되느냐 하는 것들은 사주원국에서 나중에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죠. 네,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육친으로 얘기할 때 가장 가까이서는 나랑 음양이 똑같은 거와 음양이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랑 오행이 똑같은 애 이렇게 얘기하면 비급이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형제다. 이렇게 형제 동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런 의미로 나랑 같은 기운이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을 때하고 많이 모여 있을 때하고 궁중 심리가 작용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좀 힘든다. 또
내가 이제 똑같은 기운을 가진 그 글자가 이렇게 많이 와서 자꾸 겹쳐지면 그 똑같은 기운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지겠죠. 이 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스로 하려는 고집이나 자존감이나 승부욕이나 뭐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의 기운들이 막 생길 거고, 그죠? 콩 하나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내하고 똑같은 오행이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한쪽이 있다고 하면 내하고 똑같은 오행이 하나만 있으면 나랑 하나 있으면 둘이니까, 그죠? 사과 한쪽을 반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데 내하고 똑같은 오행이 예를 들어서 4개가 있다 이러면 사과 하나를 4분의 1로 해서 먹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하고 똑같은 오행이 6개가 있다 이러면 6분의 1로 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비견이 5개가 있는데 내가 똑같은 오행이 나를 포함해서 5개가 있는데 나눠 먹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이 비견이 가져야 될 예를 들어서 벼슬이다, 직장이다. 근데 직장은 하나뿐이다 이러면 이 5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나누니까 누군가 하나가 가져가겠죠. 그걸 획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넷은 못 가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죠. 그래서 경쟁이 심해지는 과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승부욕이 생기고 다툴 일이 생기고 동작이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죠? 그런 형태의 의미들이 여기 비급에 함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대학을 다닌 친구들, 같이 학교를 다닌 친구들, 동창들 이런 사람들 전부 비견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동창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구분이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비견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것도 이웃 사촌들 전부 비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견은 아까 이제 비아자인데 비견과 급제로 나눈다고 했죠, 그죠? 비견은 음양이 같은 거, 급제는 음양이 다른 거. 그래서 일간과 음양과 오행이 모두 같아. 그거를 비견이란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알기 쉽죠. 내가 갑이라고 하면 똑같은 글자, 갑을 본 거. 을이라고 하면 을을 본 거. 이게 비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갑목인데 연이나 월에 갑이 있다 이러면 비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있다. 을이 있으면 또 그것도 내가 을목이기 때문에 비견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라고 하면 병을 만나게 되면 비견을 만난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똑같은 글자죠. 왜?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개수인데 내 사주 원국에 개수가 또 있다 이러면 비견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형제가 있을 확률이 크죠. 만약에 형제가 없이 외동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비견은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친구나 경쟁자가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내 삶 자체가 비견이 많다고 하면 그런 비견이 많은 공간 하에서 비견이 많은 그런 비견들과 내 삶에서 영향을 서로 끼치면서 내 삶이 전개될 거다 하는 그런 의미도 그대로 있겠죠. 예. 자, 그 다음 급제. 자, 급제는 일간하고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급제라고 합니다. 급제는 재성을 급탈한다 이렇게 의미를 해놨죠.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내가 갑이라고 하면 을을 본 거예요. 을이라고 하면 반대로 갑을 본 거고요. 내가 만약에 병이라고 하면 정을 본 겁니다, 그죠? 내가 정이라고 하면 병을 본 거예요. 나랑 음양이 다른 글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나랑 음양이 다른 형제다 이러면 내가 남자라고 하면 여자 형제가 있다, 내가 여자라고 하면 남자 형제가 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갑과 을이 있는데 내가 갑이에요. 내가 갑인데 을이 있는데 나는 여자 형제가 없고 남자 형제만 둘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 을은요 어떻게 해요? 약간 음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 형제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나중에 이 급제라는 성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비견과 급제. 자, 급제라는 의미는 어떻게, 글자 의미가 어떻습니까? 제를 급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뭐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예,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뒤집어 이야기하면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내 사주에 이런 급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성향이 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급제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내 사주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삶에 급제와 같은 놈이 나타나서 저런 제를 급탈하는 행위가 내 삶에서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동전 양면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명리학이 왜 저렇게 어려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기 쉬운 말처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일반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무토인데 기토를 본 것도 급제를 본 겁니다. 뒤집어서 내가 기토인데 무토를 본 것도 급제를 본 거예요. 예, 급제를 본 거다. 근데 지금 여기 아까 보세요. 급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앞부분에서 그런 거 있었죠. 내가 극하는 거. 자, 우리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여기 비급, 식상, 재관인 이렇게 하면 두 칸 앞에 있는 거는 내가 극하는 글자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무토, 기토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갑이니까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 을이 있다는 말은 이 급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을이 있다. 그런데 얘는 또 얘를 제로, 얘를 제로 이렇게 삼겠죠. 다 똑같이. 그런데 이 급제라는 의미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제에 해당되는 애를 대 양 대 양으로 극하는 애이기 때문에 급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여기서 선생님들 천간의 합할 때 배웠죠. 합할 때 부부의 합은 남자가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관이 되고,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제가 된다. 그래서 정제와 정관의 합.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정제는 내 처와 같다 이러는데, 정제를 급탈하는 글자가 급제,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하면 굉장히 급제의 의미가 안 좋게 느껴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남의 돈을, 재성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돈도 되고 뭐 여자도 되고 그렇죠. 저 남의 것을 뺏어오겠다는 강렬한 욕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부자가 돼요. 그죠? 부자가 돼요. 저게 이제 너무 많으면 내가 설지를 못하고 내 사주에서 저 급제가 남으로 작용해. 나의 재를 뺏어가는 쪽으로 작용해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재물이 빈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비견과 급제의 관계는 여러분들 오늘 아셨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비견은 나랑 일단 음양이 같으면서 오행이 같은 거고, 급제는 나랑 음양은 다른데 오행이 같은 거고, 기본적으로 비급은 나랑 음양이 오행이 같습니다. 그래서 비하자. 목이 목을 본 거, 화가 화를 본 거, 토가 토를 본 거, 금이 금을 본 거, 수가 수를 본 게 비급이다, 비하자다. 그런데 그걸 음양으로 구분하면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급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신금인데 급제를 보았다 하면 경금을 본 거고, 그죠? 비견을 보았다 하면 신금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비견만 하고 다음에 또 식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